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명리학 기초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생활명리학의 내용 중에서 좀 더 보완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배운 것이 십성에 관한 부분을 배웠는데, 이 십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첩천간 12지지라는 것이 오행으로도 파생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십성을 육신으로 사주 해석을 하는 어떤 활용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명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육신보다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성격을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도록 이 단순히 이제 운을 보는 사주 해석이 운을 보는 것에서 기존의 어떤 심리학의 어떤 단편적인 이론을 뛰어넘는 학문으로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십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십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어떤 드러나 보이는 상대가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제 해석하려 그러면 사실은 십성의 성향하고 그 다음에 오행을 알아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사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십성과 오행을 어떻게 보면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주에서 어떤 강한 특징이 있는 성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주된 어떤 성격으로 부여해서 전부인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십성의 어떤 드러나는 양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오행이란 것은 이제 천부적으로 내 어떤 천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목화토금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각기 다른 천성이기 때문에, 십성이 우리가 이제 채용이라 할 때 십성이 용이라 그러면은 오행은 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얼굴이라 그러면 얼굴 중에서도 뭐 찡그린 얼굴이 있고 웃는 얼굴이 있고 환한 얼굴이 있듯이, 이 체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분화된, 그러니까 상이 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에서는 뭐 1100억 개의 어떤 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 어떤 오행에서 십성이 분화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십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십성을 좀 더 이렇게 바탕이 될 수 있는, 좀 더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가 앞으로 이거 오행의 상생하고 그다음에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역학총림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역학총림 들어가셔서 제가 백호 란에다가 이것을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무국에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지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파생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목생 화, 그 다음에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해서 오행이 순환되는 어떤 원리는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인간을 생하는, 인간이 갑목이라고 했을 때 갑목이 있고요, 갑을이 있는데, 이 인간을 생하는 어떤 수생목의 어떤 과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생목이라 했을 때 이제 봄이라는 성분인데, 수생목은 이때 목을 생하는, 이 수가 계절로 보면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겨울의 성분에서 봄으로 생하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에서 이게 자에서 이 봄에 이제 을의 어떤 갑을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로 내려갔을 때 임목하고,
묘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 여기서 이제 수생목에는 이제 수가 이제 중요한, 수가 이제 임수가 있겠고, 자에 보면, 그 다음에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수가 있는데, 그 임수의 특징, 그 다음에 개수의 특징, 그리고 갑과 을의 특징에 대해서 그 특징과 어떤 그 물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수란 것은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공통된 어떤 지식 부분, 그 다음에 커먼센스 같은 상식, 그리고 금생수로 인하여 저절로 모아지는 것. 임은 모으는, 자는 모으는 성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절로 모아지는 것이고,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면서, 지식의 창고가 모여진 곳, 그런 곳이 이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임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이 지식에서 좀 더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한 어떤 감정이 들어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러니까 임수의 지식을 보고 깨달은 어떤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애정이나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모여 있는 개수가 많은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리면 지식은, 그러니까 임수는 지식, 요거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어떤 그 이론 같은 부분이고, 이 개수는 여기 지식이 발전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져 있는 지혜. 이 지혜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느끼는 어떤 그런 성향은 다르겠지만, 임수의 성향인가, 일의 성향이면, 이 개수의 성향은 말씀드렸지만, 이 육의 성향인데, 임수는 통일, 모으는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는 6인데요. 숫자 6인데, 이 6자를 파자하면, 이 팔자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목이 3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먼저 만들어진 생수라 그러면, 생수에서 이제 만들어진 숫자가 성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수가 이제 이 을목인 경우에 이제 8이 되는데, 이 우리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인간이 위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개수의 특징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병화와 함께, 병화가 있을 경우 병화를 보면서 을과 함께, 그 다음에 무토와 겸금과 함께 이 을목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양권이라 그러는데요. 양권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낮의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나타내 이것을 올라가려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6은 보면 병화나 을목, 무토, 경금과 함께 양권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원래 음간이기는 하지만 양권에서의 어떤 그 삶의 지대를 구축하는 육자 위에 이게 위상자 개념인데요. 사람이 어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승의 어떤 기운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이 숫자는 임수의 어떤 지식과 개수의 지혜로 나눠줄 수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그 상수로 해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제가 여건이 되면 강의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생목 할 때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겠고요. 이 개수가 이 목을 생할 때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간목은 춘분 이전에 어떤 그 성분이, 그러니까 갑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이전에는 갑이 어떤 성분이 강하고, 춘분 이후에는 간목의 생기가 을로 전달되면서 을목이 강한 그런 성분이 되겠는데, 그 갑은 특징이라는 것은, 갑의 물상의 특징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기초, 상승하는 기운, 갑은 생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기운, 그 다음에 약간 조한 성분, 어떤 마른 성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갑은 양간에 있으면서도 음권의 어떤 영역에서 땅 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을, 무, 경, 을은 양권이고, 갑은 이 지표면 위로 올라가서 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성분, 그래서 올라가면서는 이 생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깃발이라든지 어떤
어떤 물상으로 보면 어떤 여왕벌, 그 다음에 씨앗이 먼저 발아한 것, 이렇게 탁 올라가는 요까지 어떤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갑목은 어떻게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어떤 그런 그 선두자의 어떤 독고다이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이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 모양이 이 을목이 새 을자 모양인데, 이게 어떤 물상으로 보면 땅에서 이렇게 진짜 이 힘든 겨울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그 풀의 어떤 형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분 이후에는 어떤 이 을이 갑목으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강해지면서 어떤 수평, 얇고 넓게 뿌리 내리는 것, 우리 인간을 상징으로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묘진으로 가면서 만화방창하면서 어떤 뿌리 내리고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우리 백성 같은, 그 다음에 갑목이 이제 여왕벌의 개념이면 을목은 일벌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체를 대표하는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어떤 번지는 어떤 번식하는 성분, 그리고 이게 점점 좀 많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점점 이렇게 경쟁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그렇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게 어떤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이 을이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간에서 임수 다음 임, 개, 갑, 을 이렇게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생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움츠리는 시기에서 어떻게 이제 씨앗을 뿌리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개수가 되면 이거 어떻게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이 갑을 갖다가 어떤 그 올리려는 어떤 그런 파종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이게 지나면 이제 만화방창하는 그런 시기 되는 어떤 금묘화실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가 어떤 설계를 계획하는 거라 그러면, 개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성향, 개성이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갑이 어떤 그 첫삽을 푸는 기초공사가 되면서 이 기초공사 이후에 어떤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꾸미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말씀드렸지만 설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확정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토목공사,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순으로, 금묘화실 순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성분으로 수생목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하고 임을, 정임합이 되면 이 갑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갑목이 어떤 그 우리 태아가 잉태되는 어떤 그 입태 성분으로 보게 되면, 이 갑목에서 이 개수는 어떤 그 태아에게 태교를 하는 어떤 엄마의 그 감성이 들어가 있는 태교를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 그러면, 그 갑이, 그러니까 지지로 가면 갑이 인목이지 않습니까? 갑이는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이제 싹이 튼 거죠. 싹이 터서 나중에 을묘로 해서 자라나는 그런 양육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수생목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생목 다음에 이제 그래서 드디어 겨울에서 봄으로 와서 목에서 이제 이 화로 가야 되는 목생화를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가 목이 화를 보고 성장하는 것. 자, 여기는 이제 태어났다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유아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회사로 썼을 때는 아직 회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 이전에 어떤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 이 과정까지로 볼 수 있겠고, 이 수생과 목생화가 되면 요때부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신입사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목에서 활용하는 목생화는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활동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에서 이제 밝은 것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생목은 어떤 모든 것을 보여지다 보니까 그걸 보여지는 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수생목으로 배운 것을 목생화로 활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유아기를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떤 그 젊은 청년기로 들어가는 젊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봄의 희망, 그 다음에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신입사원에서 대리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목생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게 보면 생은, 지금 말씀드리다 보면,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는 걸 보면 신 내지 식상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생은 내가 내 어떤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한 어떤 식상의 개념인데, 이 목일간의 그 화식상, 그러니까 목생화의 식상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떤 그 보여지는, 그리고 양권적인, 양의 의미, 어떤 드러나는,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경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 막 자라기 위해서 풀들이 막 그 광합성 작용을 해서 먼저 크겠다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자라는 경쟁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목생화의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갑이 병을 보는 어떤 그런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거기 1페이지 밑에 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생기를 넣어서 병을 키우는 것이고, 이 병은 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광합성 작용하는 빛이기도 하고, 갑은 그러니까 형상을 키워주는 어떤 그 기둥 같은 체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물상으로는 말씀드린 갑은 등대, 그 다음에 희망,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는 안내자 이정표, 그 다음에 방향, 목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표상이 되는 본보기, 그 다음에 안내자로서, 이 갑은 안내자이긴 한데 재미가 있는 가이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가이드고요. 이게 나중에 식신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생화는 식신이잖아요. 여기 플러스니까 식신인데, 이 식신이라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남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갑이 입문,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침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어떤 그 시간대이고, 이때 보면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일 열심히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때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시로 내려오면은 이 사화가 되겠습니다. 사화가 되겠고요. 이 사화는, 이 시기란 것은 요 사화의, 사중의 경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지장간에 다시 배울 텐데, 이 경금이 열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화는 이미 이 시기에 나중에 가을에 필 경금을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열매라는 개념으로 보면, 신입사원이 첫 월급을 받는 어떤 그런 개념, 많지는 않지만 지장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개념이 아닌 첫 월급을 받는 때,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촉진제로서, 그러니까 이 을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병화가 나중에 갑은 을을 갖다가 키우는 어떤 촉진제이기도 하고, 일단 사화는 사의 을은 그러니까 자랄 만큼 자라고, 이 병은 이미 이 을을 키운 다음에 이 생기가 이 병드는 시기, 갑의 병지가 되잖아요. 여기는 사화는 갑의 병지이기 때문에 병드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갑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고 생기라 그러면, 이 사화는 인신사회 할 때 인신사회 어떤 역마성으로서 어떤 이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류하는 통신이라든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물상도 되겠습니다. 우선 뭐 순서가 보면, 우리가 이제 천간에 보면 갑, 을, 병, 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표시가 되는 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의 순서로서 갑일간이 을병이 있으면, 갑일간에 사주에서 갑일간에 을과 병이 있으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리더고, 자기가 이제 어떤 대표였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을을 시켜서 병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을을 시켜서 이제 병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을이 없고 갑병이 있으면 그냥 없다 하더라도 갑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원 개념이 아니고 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치면은 연기자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사장의 어떤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갑이 병을 봤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갑이
정을 봤을 때, 정화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상관이 되겠잖아요. 이거 이제 갑이 병화를 봤을 때 이제 플러스는 이제 식신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관을 봤을 때는 경금을 재련하는 어떤 정화를 생해주는 연료 같은 역할. 이게 이제 화원을 제공하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갑, 을, 병, 이 정으로 이 과정으로 갖다가 살펴서 만약에 이 을과 병이 없는, 갑에서 바로 정화가 있는, 을, 병이 없고 사주에 갑과 정만 있을 때는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정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생략이 있는다는 것은 그 좀 빠른 어떤 그런 이동, 신속한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고, 운동성이 빠른 활동력이나 이런 것도 빠르겠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상관은 말솜씨가 화려할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을과 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허풍 같은 버플링이 될 수 있는 어떤 말이 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물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경을 갖다가 여기서 경을 보면 성능 좋은 물건으로서 어떤 반도체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이 되겠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이 정화를 봤을 때는 상관인데, 이 상관의 지지로서는 정화는 오화잖아요. 이 오화는 말씀드렸지만 인신사해와 어떤 그런 그 이동적인 성분도 있을 거니와, 이게 보면 운동성이 되게 빠른 패턴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지, 정화는 가장 그 십천간 중에서 효율성을 가장 많이 따지는 어떤 성분인데요. 예를 들어 갑정이 있다 그러면 매사에 어떤 열심히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연애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성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생화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화라는 것이 이 어떤 상관이라는 어떤 말 잘하면서 언변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연애나 이런 것들하고도 상관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즐거움 그리고 로맨스 같은 그런 성분도 되는데요. 이 갑정이 지지에 이제 오화가 있는 분, 이 갑정 오가 있다 그러면 지지에 오화까지 있으면 이분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미친 듯이 노는 어떤 그런 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하고 경금은 기술자인데, 이 정화하고 경금은 이 정화 입장에서는 재련할 어떤 금이 있으니까 기술자인데, 여기에 간목 있으면 이 인성, 지식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어떤 기술자의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건축 기사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건축 기술사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어떤 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소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갑정은 능력 있는 기술자이고, 경이 있으면 내 대장간이 있는 것. 이 경은 이제 재련할 어떤 대장간 물건이 있는 것이고, 임수가 있으면 이 재련한 것을 당금질해서 좀 더 단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도 갑정, 경, 임이 천간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그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그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갑, 오는 이 바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하고 오가 있으면 바람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이라는 건 연애에 있어가지고 적용되는 건데, 연애도 속전속결로 어떤 그 화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목생 화에 대한 그 상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오행을 1시간에 다 끝내려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차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생목 해서 목생화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목생화 한 다음에 이 화생토라는 것은 보시면은 청년에서 중년으로 가는 단계이고, 사회 구성원 중에 이제 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 치면은 어떤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대리, 과장급, 뭐 차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토의 역할은 이 목의 이 성장 기반, 이 목을 갖다가 성장 기반이 되기도 하고, 이 금의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보관 저장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토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행 중에서도 이 도구를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능수능란하게 쓰는 것이 이 화일관이 되겠습니다. 십성 심리로는 이 병화 같은 경우에 병화를 갖다가 이제 화로 봤을 때 이 식신이 되겠고, 정화는 상관이 되는데요. 이 어떤 그 화생토는 식상일간이 식상을 쓰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금이 생기는, 그러니까 화가 있고요. 수화 가면서 목과 그 다음에 금, 수화 기재 요렇게 되는 게 돼요. 수가 화를 보면 목이 생기고, 화가 수를 보면 금이 생기는데, 요런 내용인데요. 화수가 있어서 목금이 생기는데, 목금이 생기려면 이 중에 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할 때 토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에도 토가 있고, 이 수에도 토가 있고, 화에도 토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에 토가 있는 것을 수토 동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에 토가 있는 것을 화토 동덕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화생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자료에 보면, 병화가 무토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병화가 기토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이 지지에 내려왔던 진토, 그 다음에 수토, 그 다음에 기토가 지지 내려오면 미토, 축토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화가 무토로 나눠질 때는 이 병화하고 무토가 원래 여기인데요. 화토 동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토 동덕은 이게 같이 12운성이 같이 가는데, 병화는 무토가 있으면 병화가 있다고 이제 읽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12운성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상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전문성이라든지 확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딱 뜨면, 화가 이렇게 밝아지면 이게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땅거미가 이제 진 다음에 태양이 뜨면 어두웠던 그것이 밝아지는 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한 거는 세상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어떤 그런 확 드러나는 그런 전문성, 그 다음에 그런 환경, 그런 시간, 그가 되겠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널리 퍼뜨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치,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겠는데, 수화를 관장하고 세상을 정치하는 어떤 다재다능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병화가 무토를 본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 다재다능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는 말씀드렸지만, 이 무토는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기권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 무토가 이것이 이제 이 어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좀 더 밝게 하는 그런 망막 같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무토라는 것은 이 확대경, 넓게 보여지는 확대경의 개념이라 그러면, 이 기토는 이게 이제 더 좁은 어떤 이 지표, 이 땅의 개념으로서의 기토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확대시키는 망원경의 개념이면, 기토는 이렇게 좁게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그 현미경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토는 망막 같은 것으로 병 입장에서는 확대되는 렌즈가 무로 망원경, 좁히는 렌즈가 기토가 되는데, 기토는 현미경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병무는 세상을 보는 것이고, 세상, 공동의 관심, 병무는 세상을 보는 것, 병기는 나. 기가 이제 몸기자로 보시면 나를 보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어떤 매니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밑에 병기는 상관적으로, 그러니까 병무는 식신인데, 병화 기토는 상관으로서 말씀드렸지만 현미경, 그 다음에 자기 세상이 있는 마니아, 확 좁아지는 것, 물건으로는 목하고 금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고, 자기 재주를 자기 세상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며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기술, 취미를 자랑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무토가 또 이제 지지를 내려면 진토, 그 진토가 있는데, 그 진토는 봄의 토로서 신자진 수국 운동을 마감하는 토가 되겠고요. 술토는 가을 토로서 인호술 화국 운동을 마감하는 토, 이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중급에서 저희가 인호술 운동, 뭐 신자진 운동 이렇게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중에 요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일단 그거는, 그거 차후에 한 내용으로 하고, 요건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를 조절하는 토가 진술이고, 그 다음에 수화 운동은 어떤 정신적인, 그 다음에 시간, 환경에 관한 것이고, 여름, 겨울에 관한 어떤 것이라 그러면, 목금을 조절하는 토가 이제 축하고 미가 되는데, 축, 미는, 목금 운동은 사물,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봄, 가을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간에 무토, 진토, 술토는 모두 다 다른데, 그것은 이제 오행적인 것과 용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그 무토가 진토를 보는 천간의 병화가 그 다음에 이 지지의 어떤 진토를 보는, 그러니까 무토가 내려오면 진토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식신이 되겠고요. 지지로서 식신이 관대라는 건 나중에 또 12운성에 배웁니다. 뭐냐면, 관대는 그 3호 관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장가 갈 때, 그러니까, 뭐 꼬마 신랑이 아니고, 이 청소년 기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힘이 좋을 때, 그때 시기를, 청소년 기질의 어떤 그 밀어붙이는 기운이 있는 그 시기를 관대라고 하는데요. 이 관대라는 것은 봄을 끝내고 여름으로 가는 성분으로서 이제 식신행위도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임수랑 신금을 나중에 임묘시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이 관이 되거든요. 관이 되겠고, 신금을 갖다가 재성이 되는데, 이 진토의 임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관을 임묘시키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평관이라는 게 나중에 뭐 보면 나를 뭐 극하기도 하지만, 이 평관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임묘시키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어떤 그런 당당한 그런 어떤 성분이 되겠고, 이 진시에 뜬 태양은, 그러니까 임묘진 인시에 이제 그 태양이 쏠려가지고 이제 묘시에 또 딱 진시에 뜨면, 진시의 태양이 이제 4, 5시로 가야 되는 그 뒤로 후퇴가 없는 노빠꾸의 어떤 그런 물러섬이 없는 그런 전진의 기질이 있는, 그 사주에 병진이 있으면 그런 어떤 전진하는 그런 기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병술은, 술토는 이제 묘지가 되겠고요. 12운성으로는 묘지이고, 12신살로는, 이거 12신살도 이제 중급에서 하겠지만, 화개살이 되는데, 이 태양이 지는 시기에 어떤 그 직장으로 보면 어떤 이사라든지, 이 술이라는 거 이미, 인오술 운동 끝나서 가을, 그러니까 친, 유, 술. 이 금 운동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금 운동의 마지막, 이 운동이 술시가 되면 우리가 자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인간 세상으로 보면, 회사로 보면 진급을 다 해서 이사라든지 어떤 고문, 어떤 그 이미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습지전까지 다 겪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식신행위도 겸손하고 이미 볼장 다 받는 어떤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 노련하고, 그 다음에 이 화계라는 게 반복성이 있기도 하면서 어떤 따뜻하게 덮어주는, 나중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 전에 이 땅을 덮어주는 낙엽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성분이 있는 이 화계는 그런 성분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종교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술토의 그 진앙간에 보면은 신금하고 정화하고 무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촛불을 갖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이 신금 밑에 지지로 보면 유금이잖아요. 유금이 이게 어떤 청정법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부처님 아니면 불상을 모셔놓고 이 지장간 안에 있는 이 성분이, 사주에 수토가 있으면 산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산신을 모시는 어떤 그런 성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산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산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리고 화계가 같이 있으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화가 무토를 봤을 때인데요. 이 정화가 무토를 볼 때는, 무토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상관이 되겠는데요. 용광로로서 가열로 같은 것으로 이 경금을 재련하려는 것. 정화의 목적은 경금입니다. 정화의 목적은 이 열매, 경금을 재련해서 유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이 경금을 재련해서 하려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떤 이 정화가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이고, 우리 어떤 이 세상을 밝혀주는 이 불 같은, 이 불의 발견으로서 이 문명이 발전했듯이 세상에 쓰여지는 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어떤 그 상관짓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상관짓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상관하는 건 어떤 말로서 어떤 언변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단체 모임에서 정화를 갖다가 결속하는 어떤 행위로서 대중적인 성격, 그 다음에 상관을 본 것으로서 제대로 된 상관 아닙니까? 잘못된 상관을 보는 건 정말 붙으면 서로 바로 잡으려 하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제대로 된 상관을 표현한 건데, 큰 매장이라든지 외부를 잘 꾸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상관은 남한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외부를 잘 꾸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 무토의 어떤 그런 것은 용광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관이 딱 기토를 보는 어떤 그런 개념은, 자, 이 무토는 넓은 개념, 용광로라고 그러면, 기토는 어떤 좁고 어떤 한정된 어떤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이 정화가 기토를 봤던 식신인데, 이것은 어떤 화롯불에 숯을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리고 열을 잘 보존하는 그런 성분. 이 정화의 역할은 음권이기 때문에, 이 겨울로 들어가는, 가을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이때 어떤 그 음의 세계에서 봄까지 이 얼지 않도록 잘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 그 여러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은 어떤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그런 불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병화가 이제 대중적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양권의 어떤 그런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면, 이 정화는, 정화와 기토는 개인적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 가정의 어떤 그런 불,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화는 이 유금에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통전 성분, 정화 유금은 전기가 통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하면서, 이 금이 있어야, 금을 가지면 이 정화를 갖다가 좀 더 이 열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유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기토를 본 것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기만의 어떤 명품 매장, 유금이 있는 명품 매장, 그 다음에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무, 약초를 기르는 행위, 그 다음에 금을 전시할 수도 있고 집안을 살필 수 있는데, 이 무토가 어떤 넓은 광야의 느낌이면, 기토는 어떤 한정된 지역이라 했으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일정한 공간적인 성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화가 진토를 봤을 때, 이 진토 입장에서는 세지이기도 하고, 천살, 그 다음에 진중의 을목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인성 역할을 하는데요. 상관 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어떤 그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솜씨가 있는 것이고, 또 을목이라는 건 어떤 숨겨진 문서기도 하잖아요. 인성이기 때문에 문서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진월의 정화의 경우에는 이 정관을 임묘시키는, 여기 임수를 임묘시키는, 임하고 신금을 임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토가,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 임수 정관이 임묘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진월이라고, 월지가 이제 진월이면, 이 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관 경관하는 그 부모가, 이 월지가 부모자이기도 한데, 이 부모 자리에 부모님이 어떤 그 환경이 되게 거친 환경이기도 하고, 상관 경관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되게 좀 부모님이 세거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쇠지랑, 이거 그 12운성으로 보면 쇠지, 그러니까 제왕 다음에 쇠지가 되는데, 이 쇠지라는 개념은 되게 노련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겪을 거 다 겪은, 그리고 이게 쇠지였던 그런 그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티를 안 내는, 화는 나지만 티를 안 내고 속일 줄 아는, 약간 속으로는 남을 갖다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비우는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도 또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월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쇠지다 그러면, 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 타협을 잘 안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하겠고요. 그 밑에 그 정화가 이제 술토를 보는 경우,
요거는 이제 양지이기도 하고, 양지. 12운성으로는 양지이고, 12신산으로는 반환산인데, 요것은 이제 술 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신금이 숨겨져 있는데, 이 신금이 어떤 그 재성인데, 이 재성이 신, 정화, 무토니까 이 상관 생지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고, 가을 정화가 있으면 굶어 죽을 리 없다. 굶지 않는 어떤 그런 성분. 예, 그러니까 정화가 금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재련해야 될 일이나 어떤 그런 득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 일이 많은 어떤 그런 복. 그 다음에 이 금 자체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쇠복이라 그러잖아요. 돈복이 많은. 천을 기인이기도 하고요. 정화의 일부분 천을 기인으로 하기 때문에 돈복도 되고 어떤 귀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화가 축토를 봤을 때는 식신, 묘지, 그다음 화계, 그리고 가장 추운 곳의 어떤 열, 일지로 가게 되면은 정축일주는 백호하고 양인 성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12신살로는 이제 화계살이 되는데 어떤 그 마무리하는 것, 이 마무리를 하는 성분, 그런 성분이 마무리하는 끝글자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화는 축토처럼 추워야 정화는 축토처럼 추워야 소중하고, 그다음에 정신세계의 어떤 끝장판이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겨울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봄을 여는 성분, 이 축인 생을 때, 축이 인을 생할 때, 이 겨울의 끝, 압축하고 널렸다가, 압축했다가, 늘렸다가, 압축했다, 풀었다가 이렇게 하던 그런 성분을 통해가지고 인으로 틔우기 위해서 계속 이 정화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그런 그 터프하고 어떤 그런 기질도 있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수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정축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의 끝장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특수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같은 식신이 미토를 보았을 때는 이 식신이 되겠는데, 마찬가지 이거 관대이기도 하고요. 월살, 나중에 12신살 배우겠습니다. 어떤 장벽살, 어떤 뭔가를 가로막혀 있는 뭐 일을 하다가 그러면 막혀서 뭔가 이렇게 지체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벽의 월살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정미 자체도 사실은 이건 백호교지만 정미도 양인이거든요. 양인의 어떤 터프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서 어떤 세고, 이 미토가 이 지지로서는 열이 가장 많은, 그 숫자로도 10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열이 가장 많은, 정미면 더더욱더 열이 더 많은, 엄청 열 많은 어떤 그 폭발 일보 직전의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한데, 폭발은 사실 이 축의 어떤 폭발 성분이긴 하지만, 미토는 열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많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열, 불, 육체 세계, 양인이니까 몸으로 하는 육체 세계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미토가 도시의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명의 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현실 세계의 경험 세계의 끝장판, 그리고 이게 이제 밖으로 향하는 어떤 직업성,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축토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면 이건 밖에서 어떤 그런 전부 다 이 와이드하게 일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게 정하고 정금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성분인데,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 정화의 성분은 주관적인 성분이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열로 축적시키는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거,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활용성,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조우가 되어야 합니다. 축하고 미토라는 것은 글자는 그 자체가 또 보면 귀문이기도 하고, 이 귀문 성분이기도 하고, 그 내용 보시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축 자체가 보면 이게 어떤 그 지옥문, 뭐 저승문, 이 어떤 그런 자축, 이렇게 그 시간에 귀신들이 막 다니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축에서 이제 그 인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미에서 신으로 갈 때 지장간의 기토가 무로 바뀌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지장간 설명을 하겠는데, 갑자기 이제 뭐 지장간에서 무토가 이제 기토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이면은 개, 신, 기토가 지장간이 이게 임목으로 가면은 무, 병, 갑 이렇게 되면 이 기토가 갑자기
무토로 바뀌는 그런 성분이 되고, 기토가 갑자기 무토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에서, 그러니까 미토 같은 경우는, 미토는 정을 기토인데요. 이게 신금으로 가면은, 갑, 경, 이렇게. 갑자기 기토가 무토로 바뀌는. 이런 어떤 그런, 성분으로, 요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양자역학 같은 그런, 그러니까 원자를 도는 전자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갑자기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팽 요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것들 어떤 성분과 똑같아서 짐작하지 못한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기문방, 미는 불지역, 그리고 사주에 축과 미가 있으면 희한한 일들이 생기거나 모임이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토생금하고 금생수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